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청사에는 일회용 컵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시청의 일회용 컵 반입 금지는 물론 한강시민공원, 시립체육시설 등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입점하는 매점, 음식점 등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라면서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추경예산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원도시 서울 계획 수립에 대한 추경 편성 내역을 살피고 추경 방향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1차년도 전체 예정을 한다고 하고 실제 용역이나 이런 거는 내년 4월까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역시 이렇게 추경에 잡아가지고 증액해서 하는 게 적절한가. 2018년 기준 2억 원을 편성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등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 사업의 기본 계획을 추경 예산을 통해 재수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7년 5월 개장해 푸른도시국에서 관리 운영 중인 서울로 7017로 운영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카페, 식당 등 8개 시설을 수익 창출형 민관위탁의 형태로 위탁했지만 위탁 맡은 서울관광재단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운영 1년도 안 돼 서울로 관광 편의시설에 위탁 운영 반납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행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규칙 이런 거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모든 것이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시가 지원해 주죠? 수익 창출형 민간 위탁은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겨 그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시에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 녹색산업 육성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녹색산업 분야가 전문성이 특히 강조되는 만큼 그동안 이뤄졌던 업무 추진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살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선 고객 만족도는 이제 98점이 이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성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성과 보고서에서는 종합 점수가 58.96밖에 안 나왔어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게 낮게 나온 이유는 뭔가요? 기존에 위탁을 맡았던 SBA가 수탁기간 내 전문조직 미비, 서울 태양광 엑스포 개최 사무의 부적절 등의 사유로 종합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위탁업체 교체 등 개선 방안 모색을 주문한 겁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녹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3D 프린터 활용 녹색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풍산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등의 녹색산업 육성 지원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는 지금 3년으로 하시겠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3년으로 하시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2011년 9월 최초 2년으로 시작한 첫 위탁부터 4차 위탁까지 진행되면서 발생한 성과 점수 자료 누락을 지적한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환경교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 나선 건데요. 쾌적한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월 6일 열린 2018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친환경 차량 보급 현황을 파악하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까지 충전기를 이제 1000기까지 확충하면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이 좀 편리해질 것 같은데 충전 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는데 30-40분 정도 걸리죠. 실제로 서울특별시는 당초 전기 2륜차를 포함해서 4,030대의 전기차 보급을 추진했으나 추경을 거치며 690대가 목표를 변경, 총 4,72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며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급속 충전기 1,000기와 완속 충전기 1,000기, 총 2,000기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반면 내년부터 보조금이 4,25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누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의지는 높아졌는데 그 국비 12 보조금이 75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이는 차량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조금 지급이 현실화된 것인데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허술한 물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가지를 거쳐서 소독까지 해서 깨끗한 물을 실컷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보관 장소인 정수지에서 오염이 되어버리면 그 물은 누가 마시는 겁니까? 시민이 그 물 마시는 거 맞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열린 상수도 사업본부 현안 업무보고에서 광암 아리수 정수센터의 물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수도 사업본부를 질타했습니다. 2016년 광암 정수센터는 정수지에 대해 방수 방식 공사를 발주하고 정수지 한 곳당 10억의 사업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지만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2017년에도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바닥 타일이 들뜨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상수도 간 개량 공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거기 개량 공사를 하고 마무리한 걸 보면은 엉망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해놓고 다 된 걸로. 그래서 거기는 늘 주민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 안전성 문제도 있고. 도로 굴착 후 대내우기 과정에서 마무리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마무리 작업 후 최종적인 검사 완료를 실시해야 한다며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내방역 인근에서 상수도 간 누수 사고가 발생해 불편을 줬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상수도 간 사고. 과연 주민들의 불안감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